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사진은 제가 원전주, 메타버스, 대장 탑3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오늘인 목요일 강세 섹터로 예상이 되는 원전 관련된 주, 그리고 메타버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로 예상이 돼서 오늘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강세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오전 1시 23분 시작합니다. 실적 시즌이 막바지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면 모든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는데 제가 물론 차트와 재료, 수급 분석으로 매일매일 급등주 또 테마주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주식의 기본은 당연히 저는 실적, 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인 목요일에 실적 발표 기업들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엔터주인 하이브와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서울반도체, 특히 요새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더리나 DDR5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그 일부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나 CJ ENM 같은 경우는 오늘 또 SM이 급등을 하면서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서 하이브도 상승을 했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어닝보다 좀 더 잘 나왔을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다시 내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어닝보다 좀 적게 나왔을 경우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 조금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어떠셨나요? 7개월이나 사실 조정을 겪은 삼성전자가 무엇보다도 이틀 연속 2% 가까이,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뭐 물려있는 많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비중이 한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숨을 조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하루였는데, 어쨌든 대형주 순환매도 좀 좋았었고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LG전자 이런 곳들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어제 제가 이렇게 픽했었던 종목 6개 중에서 4개가 10% 이상 급등을 해서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뭐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고요. 물론 뭐 제가 수익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예측한 것들을 그래도 좀 도움이 돼서,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뭐 이렇게 수익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뭐 오늘 투자 안 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급등주는 자주 나오고 있고 오히려 오늘의 이런 급등주 패턴을 잘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 쇼츠로도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제가 윗부분은 이제 업로드한 동영상은 순서대로 이렇게 날짜별로 올라가게 되고, 어제 거를 보면은 저기 오늘 급등했었던 SM, 맥스트, 뭐 한국PNC 뭐 이런 등등 다 써놨죠. 그런데 사실 제가 한 38분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80분 정도밖에 안 봤어요. 사실 구독자 대비하면 굉장히 적게 보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 방송을 봤었으면 좋은 수익을 냈을 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제가 그리고 맨 밑에는 이렇게 쇼츠로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고 있죠. 제가 방송했었던 그날 급등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올리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아이비경험도 13% 올라갔고 인터파크도 12%, 그다음에 뭐 맥스트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3%였는데 결국엔 한 19%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SM 라이프 앤 디자인도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한 날짜와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새로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사실 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투자 원칙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복귀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의 급등주를 물론 들어가셔서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런 패턴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SMCMC부터 보면은 장초에는 흐름이 사실 약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가 한 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급등주들은 5% 이하는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가 딱 적정하고, 왜냐하면 또 한 15% 넘으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미들을 다 꼬여들인 다음에 15% 이상에서 한 2, 3% 올린 다음에 바로 급락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은 한 5%에서 7% 사이 정도에서 부담 없이 올라가는 것들 좋아하는데, SMCNC 같은 경우는 물론 재료는 완벽했지만 재료는 상당히 좋았죠. CJ까지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좋은 기사들이 어저께 쏟아져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죠. 근데 3%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 또 상한가였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은 저도 경계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저도 이쯤에 들어가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하고 나왔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더 올라서 21%까지, 제가 익절한 구간은 한 14% 정도에 저는 익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난하게 좀 쉬운 패턴으로, 그래서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CNC에 비하면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패턴은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순환매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장초에는 상당히 약하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SMCNC가 먼저 날아가니까 바로 이어서 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20% 가까이 올라갔었고, 한 18% 정도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소멸을 해서 5%대로 마무리를 했고, SMCNC가 강한 이유는 떨어져도 21%예요. 그러니까 28%까지 갔다가, 근데 SM 라이프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갔다가 한 15%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SM 라이프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SMCNC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요. 투자 주의였나요? 하여튼 제가 뒷부분에 체크를 해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들이 일부분은 라이프 디자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뒷부분 설명드릴 거고, 넥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죠. 벌써 상한가를 4번이나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완벽한 재료가 나왔죠. 삼성 그 메타버스에 참여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순환매를 확 돌았고, 마찬가지로 장초에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장초부터 급등하는 주식들도 있지만 분명히 오후장에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서 1시간 정도 지나서 급등하는 경우도 상당히 패턴이 요새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장초에는 당연히 뭐 약하게 시작하거나 하락 시작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장초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뭐 관심 종목에는 넣어놨을 테니까 중간중간 뭐 자영업자인 분들은 당연히 더 체크를 자주 할 수 있고, 직장인 분들도 어느 정도는 뭐 한 10분이나 20분보다 한 번씩 정도는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승할 때. 그래서 맥스트 같은 경우도 장중 한때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뒷부분 가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맥스트에서도 오늘 수익을 낸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인터파크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재료 자체는 SM과 거의 동일하다고 했죠. 여기도 이제 인수전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야놀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도 마찬가지로 장초에 시초가는 낮았지만 급등을 해서 약 10% 정도 급등을 하고 이제 빠져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제 방송 듣고서 어저께 들어간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파크 얘기는 한 3일 전부터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한 5% 이상 수익 낸 분들이 꽤 많았고, IB 비명을 제가 이제 세력주라고 조심은 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도 뭐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죠. 개미들을 한 4%로 꼬신 다음에 이제 급락을 시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무시할 게 아니라, 아, 이런 패턴으로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핑거도 장초에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아, 7%까지 상승을 했네요. 7%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낸다면 그래도 한 4, 5% 정도는 낼 수 있었고, BNC 같은 경우도 낮게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뭐 마이너스 한 6%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1% 가까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 이때쯤에 만약에 저점 매수를 했으면, 제가 이제 BNC는 수익 관점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했으면 마찬가지로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7개 종목 모두 최소 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못 들어갔다고 아쉬워하실 건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자주 나오니까 제가 어쨌든 하는 방송을 그래도 꼼꼼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테마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포트폴리오의 90%는 중대형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오래 보유하는 종목들이고, 저는 항상 매달 2천만 원 정도만 그 데이 트레이닝 종목으로 쓰고, 그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한 1천만 원 보통 50%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럼 그 1천만 원을 또 계좌로 빼고 그다음에 또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저도 물리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쌍방울이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도 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매매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DDR5 관련된 기업들 정리해드렸었죠. 뭐 심텍서부터 시작해서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급등주 말고 그런데 투자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틀에 걸쳐서 지금 4%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약 한 2천만 원 정도는 찾았습니다. 찾았고 한 제가 마이너스 한 9% 정도 됐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사실은 뭐 반도체 DDR 그쪽으로 제가 좀 넣었거든요. 하고 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데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소부장인데, 사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하면서 그 어쨌든 하향 리포트 때문에 급락을 하면서 사실 못 간 것뿐이지, 여전히 뭐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쪽 파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두 곳에 분산을 해서 돈을 넣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는 뭐 전고점이 한 9만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부터 사실은 하반기까지면은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10%, 뭐 저는 사실 충분히 한 두 달이면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손해를 보서라도 손절을 하고서라도 옮겼다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좀 설명해 보면은, 일단 확진자 수가 1725명으로, 그리고 제가 또 어저께 그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좀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또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시장의 기대가 이제는 확진자 수가 1700명씩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거의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고, 오히려 뭐 다른 이런 바이오주들이 한 3-4개 정도만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700, 1800명대 이렇게 확진자 수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SM이라든지, SM이나 거기가 SM만 해도 세 종목이었죠. 세 종목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다 그쪽으로 뺏겼잖아요. 거기다 또 오늘 원전주 잘 나갔죠. 엔터테인먼트 잘 나갔죠. 뭐 여행주 잘 나갔죠. 그러니까 수급이 다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오가 못 간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 정도 그런 수급들이 정리될 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오늘 못 갔었던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접종자까지는 14% 정도, 제가 한 다음 달 정도면은 20%가 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오늘 올라갔었던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그 카지노, 뭐 이런 레저주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건 사실 좀 부담이죠. 특히나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사실 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반면 그런 주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 이틀 뭐 조정을 겪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대형주 순환매로 돌고 뭐 이렇게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또 상승을 하겠죠. 또 다우존스 나스닥이 현 시간엔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특히나 나스닥은 보합이지만 다우존스가 뭐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한국 증시, 특히 이제 가치주에는 좋은 영향은 아니다. 다만 오늘은 중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좀 했죠. 큰 폭으로 심천종합지수도 1.7%나 상승을 하고, 오늘 뭐 BID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10%. 중국은 이제 10%가 상한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중국에서도 규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특히나 뭐 첨단 산업 이쪽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쨌든 1.26% 이렇게 상승세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 여파로 또 이재용 씨 사면이 지금 11일에 이제 9일에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최소한 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 국채금리도 제가 이제 너무 낮은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경기 성장 둔화 가능성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2.2% 정도 올라서 한 1.20, 저도 한 1.3에서 1.5 정도 사이가 제일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조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환율도 이렇게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 보면은 오늘도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떠서 20선 위를 돌파했다는,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20선 아래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한 번에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갔다는 큰 의미가 있고, 아직은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횡보 내지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정배열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입문자분들도 좀 투자하기도 좋은, 근데 반대로 역배열로 너무 꼬이면은 그때는 오히려 조금 관망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는데 이제 기관은 소폭, 거의 뭐 팔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괜찮죠. 또 20선 위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정배열 초입으로 마찬가지로 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은 괜찮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시 보합 정도로, 제가 예전에 한 가상화폐 6개월 전에 샀을 때 그때 한 매수 지점 정도 되네요. 어쨌든 그리고 주요 뉴스가 오늘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빨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은 오늘 가장 큰 뉴스였죠. 삼성이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다. 그래서 장초부터 사실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날아갔는데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세스, 그리고 옵티시스, 덱스터 이런 데가 잘 나갔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한 2주 전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위적 스튜디오 뭐 이런 데가 사실 대장주였죠. 그리고 최근에 4번이나 상한가를 갔던 맥스트도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또 이렇게 삼성 그 메타버스 관련된 주랑 엮이면서 오랜만에 코세스 그리고 덱스터도 오랜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서 메타버스는 끊임없이 연결이 될 거고, 물론 많이 올랐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달 동안 150% 정도 올랐고, 최근에 조정은 20% 겪었지만 고점이기 때문에 상승 공간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부 정책 이슈 또는 대선 주자들의 메타버스 관련된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저점으로 떨어질 때, 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장주들을, 수급이 특별히 좋은 종목들,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을 뒷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큰 기사는 어저께도 제가 강조를 했었고, SMCNC나 SM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벌써 한 3-4번 정도는 방송을 했죠, 이미. 그리고 저도 SMCNC도 한 3주 전 정도에 추천드려서 그때도 한 10% 이상 수익을 냈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CJ가 뛰어들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이번에는 CJ 그리고 또 하이브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기사가 이제 결정적이었죠. 어저께 이미경 부회장이, CJ 부회장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귀국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 어저께 상한가를 가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뭐 SM의 인수 금액을 약 2조 5천억에서 4조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고, 아무래도 SM은 시총이 지금 2조 가까이 되잖아요. 1조 8천억 원이니까 크다 보니까 대형주죠, 대형주.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인, 아직은 5천억대인 뭐 SMCNC나 SM라이프 디자인이 움직인 거고, 특히나 SMCNC가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었죠. 반면에 SM라이프는 그 위에 매물대가, 예전에 올렸었던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좀 흐름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CNC를 저는 계속 추천을 드렸었고, 그 대신에 이제 SM라이프도 조금 이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최정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로 소멸로 인해서 인물주들은 일부 좀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정책주들이 좀 올라갔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대선 시즌이 뭐 윤석열 씨도 입당을 했고 어느 정도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선 주자들의 정책주 쪽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인 수요일은 제가 교육 관련된 주도 추천을 드려서 김영이라든지 뭐 메가MD라든지 이런 데들이 큰 상승을 했죠.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좀 정책주들도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기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기사를 봐도
뭐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줄을 쳐놨죠. 어쨌든 최재형 씨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월성원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정부와 좀 부딪혀서 나오게 됐다고 본인이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시 언급이 된다는 얘기는 원전주가 강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3주 전쯤에 말씀드릴 때도 원전주는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물론 급등은 했어요. 많이 올랐죠. 한 300% 가까이 올랐죠. 거의 한 3개월 동안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뭐 야당 후보들은 원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후보들이다 보니까 야당 후보들의 이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럼 당연히 원전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워딩을 보면은 정책 관련해서 청년의 취업이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나 교육주,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5종목 그런 데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그럼 또 교육이죠.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했잖아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원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전 관련된 주들이 오늘 그래서 이제 날아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개혁 개방, 이것 때문에 또 대북 경합주인 제가 한 5일 전에 추천했던 그 신원 그 의류주, 그럼 의류주가 또 오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대북 경합주도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씨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간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지지율은 답보 상태 정도, 그래서 큰 이슈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윤석열 주나 이재명 씨 관련된 주는 움직이진 않고 한두 종목 정도만 움직이고 전체적인 섹터의 강세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저도 한 12월부터 보유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했죠. 물린 상태죠. 물린 상태인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어쨌든 급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이라는 또 다른 재료를 만들어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사실은 수급이 여러 곳으로 몰리는 바람에 사실 상승은 크게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트라이링크라는 미국의 그 CDMO 위탁 개발 생산 업체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레키노라주 변이 시험도 동물 효능 시험을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CT P63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인 재료가 또 생긴 거니까 뭐 당연히 좋은 거죠.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보유하시면 되고, 아직은 20선 위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할 땐 좀 관망을 해 가면서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CDBC 디지털 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물론 이재용 씨 사면 이외에도, 사면이나 가석방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오늘만 해도 메타버스 또 CDBC 이렇게 가장 핫한 두 가지 키워드들을 함께 엮었기 때문에 이렇게 2%대 상승이 있었던 거고, 어제의 상승은 아무래도 인텔의 그런 매출을 이겼다라는 그런 호재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갤럭시에 이제 디지털 화폐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사실 카카오와 한국은행 CDBC 이 컨소시엄 된 거는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가 물론 최근에 좀 보합을 겪고 있고 조정 중이지만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3%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뭐 긴 말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또 실적 발표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들이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이게 가장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적 분할하는 거는. 하지만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시장에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7%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한 5% 정도 하향 마감을 했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의견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해야 할 포인트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밝혔고, 상대적인 매력도 감소를 극복할 핵심 전략을 제시하기 전까진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제시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위축이 됐다. 근데 어쨌든 물적 분할 이슈는 좋은 건 아니죠. 또 LG화학과 조금 다른 게,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뭐 석유로 관련한 이런 화학 사업들이 사실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과 좀 비교하다 보면 밸류에이션에서 LG 화학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 10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계산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은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할인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한번 간단하게 대장주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제가 이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급등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급등주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세 섹터만 미리 알고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를 미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관종에다가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것만 장초에 좀 보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다가 들어갈지가 딱 눈에 보이죠.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해도 이런 것들은 스윙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급등주들은 급등을 했다 급락하기 때문에 좀 물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렇게 강세 섹터라는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상승할 가능성, 또는 뭐 예전에 원전주 한참 잘 나갔던 것처럼 일주일 내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고, 말 그대로 그렇다고 막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몰빵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라도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물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그 델타 플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이 올라갔다는데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1,700명씩 나와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과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좀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된 주도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SM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가 순환매를 돌았다. 그래서 mRNA 관련해서는 이온제약, 한미사이언스, ST팜, 서린바이오, 뭐 아이진, 아미노로믹스 정도가 괜찮았고, 엔터테인먼트는 SMCNC, 뭐 키스트, SM, 큐브엔터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큐로홀딩스, 뭐 사마네트워크스 이런 데들이 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정규장 순위 보면은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만 볼게요. 일단 삼성 메타버스가 그만큼 강세 섹터였다는 거 오늘 알 수가 있죠. 코세스도 메타버스, 2위인 옵티십스도 메타버스, 덱스터도 메타버스, 아진 엑스텍도 메타버스, 신화콘텍도 메타버스. 그러니까 시총이 아니라 정규장 순위 오늘 급등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총 5개가 삼성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니까 그만큼 메타버스가 오늘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K사인 같은 CDBC, K사인도 제가 한 4, 5개월 전쯤에 몇 번 강조했었죠. CDBC 강조하면서 한 2달 전에도 한번 강조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CDBC도 계속 정책적으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랜만에 오늘 17%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에도 보면은 SM 관련된 엔터, 그리고 메타버스, 원전 이렇게가 강했다. 뒷부분에도 SM과 한빛소프트,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별 이슈고요. 뭐 신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파란색으로는 그 바이오주들을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따로 이게 구별하려고.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늘은 바이오주가 약했다는 얘기고요. 뒷부분에 봐도 3개밖에 없죠.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그냥 진화인제약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낙연 관련된 주가 한 2개 정도 10%대 상승을 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었고,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된 주죠. 근데 코세스라는 기업은 일단은 월봉상 상승 여력이 있다.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보면은 SMCNC, SM라이프, 그리고 K사인, 인터파크 오늘 다 강했던 종목인데, 인터파크나 이런 SM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막판으로 가면서 많이 흘렀잖아요. 그만큼 수급을 소화한 거거든요. 그 전에 있던 수급들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윗꼬리를 단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수급을 그만큼 매물대를 소화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상위, 거래량 상위하고 거래 금액 상위는 꼭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거래 금액 상위가 사실은 더 유의미하죠. 아무래도 거래량 곱하기 주가니까. 그래서 SMCNC가 높았다. 그리고 인터파크도 높았다. 그만큼 인터파크가 높았다는 얘기는 오늘 3%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수급이. 그래서 그 수급들은 당연히 다시 올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다만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눌러주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MCN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제가 최근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장초에 좀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타지오, 엔터주인 판타지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주인 KP 엠테크, 그다음에 신원, 그 순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관련된 주는 역시나 원전 관련된 주 메타버스 CDBC가 목요일에 강세 섹터로 판단이 되고, 정리해 보면은 SM 부터 시작해서 엔터주들은,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항상 캡처를 해서 관심 종목에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MCNC나 SM라이프, 근데 SMCNC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투자 그 주의 종목 지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뭐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가 있죠. 마이너스 가면은 오히려 조금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것도,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 보면은 서전기전, 일단은 현재 거래량이라든지 상승률로서는 대장이고 시효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 한전산업, 우리기술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일진파워나 이런 데도 순환매로 돌긴 하지만 그래도 시효가라든지 이런 거래량을 보면은 일단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K사인, KCT, 뭐 한국컴퓨터 그 정도가 이제 시액도 괜찮고, 거래량으로는 당연히 K사인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순환매로 내일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액가가 괜찮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코세스, 그다음에 오티십스, 맥스트.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역 스튜디오 아래쪽에 있는 바이브 컴퍼니,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그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나마 다른 곳보단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코세스나 오티십스, 맥스트 같은 데가 오른 거고, 덱스터가 뭐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20%까지도 올랐었죠. 그리고 맥스트가 오늘 장중 2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5% 하락을 했는데, 근데 맥스트는 이미 4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 2주 동안. 그래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물론 뭐 단기 급등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입문자분들은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관심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YK게임즈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코세스나 옵티시스,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당연히 위적 스튜디오 같은 데도 뭐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 원래 이제 뭐 대장주였던 곳들이니까 뭐 상승은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번 주는 최소한 이런 곳들이 거래량도 더 많고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코세스 그리고 신곡 가면서 월봉이고 충분히 매집을 해왔고 재료도 괜찮고요. 그리고 서전기전이 이제 원전 관련된 주로 시총은 한 1200 정도 되는데 정배열 초입의 상태고, 윤석열 씨 관련된 주기도 하죠. 또 신고가 직전이고, 그리고 매집 후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서전기전이 추가적인 내일 상승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K사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랜 기간 거의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겪다가 이제 오늘 급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단점인데, 그래서 매물대 저항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3,200원을 넘길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장초에는 시에는 좀 띄우고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집도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한국 BNC가 오늘 못 올라갔지만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어서 정배열이고, 현재 하루 정도 이렇게 눌려주면 오히려 더 매수하기가 좋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스 6%에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6%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신고가 직전이고 해서 여전히 보유하기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식이죠. 그리고 SMCNC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주의 경고 종목으로 오늘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SMCNC는 장초에 급등한 후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SM 라이프 디자인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시혜가도 보니까 한 0.8% 정도 상승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파크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이틀 더 눌려준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급등보다는. 그래서 하여튼간 인터파크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코세스와 서전기전, 그 다음에 K사인, SM, CNC, 한국 BNC, SM 컬처 앤 디자인 그쪽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정리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가 현 시간 다우존스 약세, 나스닥은 보합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지금 이틀 동안 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일정 부분 이제 보합으로, 하락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합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대선주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주, 최재형주가 순환매를 돌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책주 중에서는 확실히 이제 원전, 그다음에 메타버스 CDBC가 강세다. 그리고 중대형주에서는 8월 1일 제가 정리해드렸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보시고,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거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 어저께 방송 뒷부분에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사실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것 뿐이지, 여전히 좋은 파트로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곳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매수를 할 때는 특히나 이런 중대형주들은 정배열이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청약, 뭐 부동산 경매, 유튜브, 뭐 수익형 블로그 이런 다양한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 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이버 카페.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훈훈 농장 가는 날이어서 내일은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시황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제가 대형주를 추천하니까 대형주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